네,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12월 22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만기일 이야기부터 간단히 좀 진행하고요. 우리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셧다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금요일 만기일에 공화당의 부채 한도 폐지 내용을 삭제한 수정 예산안을 하원이 받아들이면서 셧다운 우려가 완화되며 미증시는 6조 달러 이상 규모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반등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이후 상원도 통과됐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셧다운 시한을 40분이나 넘긴 상태에서 법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 위기를 공식적으로 모면하였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 한도 증액은 제외되었습니다. 옵션 등 상방 베팅된 자금들이 급히 만기를 맞아 방어하면서 2일 전 강한 하락을 되돌리는 1% 상승 마감을 했지만 장대음봉의 중심 라인 혹은 빗각 추세를 뛰어넘어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틀 전에 3.5% 정도였나요? 이런 장대음봉의 중심 라인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회복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기일에 그 자리를 거의 찍고 터닝을 했습니다. 어, 어쨌든 뭐 하락하다가 되돌려가지고 만기다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아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요 기준 기준 음봉의 중심 라인 혹은 요 빗각 추세의 대까지 빗각은 항상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화를 하겠죠. 일자가 아니라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각 추세 혹은 중심 라인을 통과하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개가 다 되면 더 확실하겠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 다시 되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는 위험한 이 장대 음봉의 힘이 더 큰 상태가 되겠죠. 아직 장대 음봉의 여파는 남아 있는 상태이고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추세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살짝 조금 더 약간의 추가 반등이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지속되는 하락 추세 속에 어떻게든 시간 끌고 방어해 보려는 반등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뭐 금융 투자가 사실 금요일에 보인 수급 자체는 큰 의미는 없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종가의 거래소가 다시 다시 정산해가지고 수급을 보여줬는데 이제 47억 풋옵션 매도가 잡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투자는 12월 만기일에 12월 내만휴의 날에 하방 배팅 된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결제로 청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방 수익을 본 상태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차월물 그 당시 차월물 이제 1월물, 3월물은 중립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이제 그 중립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움직이는지는 또 다시 시장에 힘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금융투자의 마지막 이 품매도가 결국에는 방어의 의지를 또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를 우리 거 봐야죠. 추세를 이제 거스르는 정도의 힘은 아직까지는 조금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역추세는 일단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역추세를 생각한다면은 어떤 기준점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세는 그냥 기본인 겁니다. 추세를 괜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하락 추세 속에 역추세를 본다면 특정 지점을 어떻게 돌파해서 안착시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코스피 선물은 금요일에 1.09% 하락했고 야간 선물은 0.77% 미국 증시의 반등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3% 하락, 코스닥은 2.35% 하락한 날이었고요. 자, 차트 체크 간단히 좀 해보고 시작을 하자면요. 일단 현재 시장에서 앞으로 뭐 반등이 될 건지 아니면 추세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 횡보를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우리 매매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치 리스크로 움직였던 요 자리 저점 12월 9일 저점 여기를 일단 지키는지 먼저 여기 야간에 나온 저점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 313.85 자리를 최종적으로 지키는지 아니면 이제 깨면 하단 추세를 또 어떻게 보는지 자 이거 3월물로 추세를 보시면 요 자리를
깨는지 지키는지, 그 다음에 깬다면은 추세 밑에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요 자리, 요 추세가 어디서 만날 건지, 그리고 추세를 언더하는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거를 보통 이제 군침 흘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언더에 지금 반응이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과연 언더 자리를 노리는 외국인들이 생길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절대로 저점 기회를 남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이 흐름 속에서 여기 저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저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당시에 여기 저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단기적으로 흐름이 반등으로 기본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으나 저점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의 행동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준으로 물갈이 혹은 속가내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기존에 10년 동안에 그 자리가 가장 확실하게 나왔던 게 2015년 8월 24일과 2020년 3월 19일, 그리고 2022년 9월 3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15년 8월 24일, 그 다음에 20년 3월 19일, 요때, 그 다음에 22년 9월 30일. 최근 10년 동안 이 세 개 말고는 외국인들이 제대로 속가낸 자리 없습니다. 이거는 차트에 한 구간 동안에 찍혀 있는 거예요, 저점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의 파급력을 이번에 보여줄 만한 정도의 수급이 진행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반드시 그 자리를 속가내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음 주 매매는 어느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나, 시장 판단을 하셔야 되나 라는 거는 뭐 며칠 전에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 생긴 갭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갭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자, 추세에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추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생긴 갭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건 3월물로 볼게요. 라인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자, 3월물로 보면은, 자, 여기 이 몸통, 이날 여기 몸통 전체와 그 다음에 요 가까운 쪽 요 갭, 첫 번째 갭은 곧 추세 라인이랑 만나게 됩니다. 추세 라인은 항상 시간이 흐를수록 라인이 바뀌죠. 그래서 요 추세대랑 만나는 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체, 그날 종가부터 생긴 요 전체를 메꾸는지 여부. 거기는 여기 라인하고 겹치거든요. 여기서 지켰던 자리랑 방어했던 자리랑 겹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를 체크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자리 중에 여기입니다. 331을 넘어서 11월 11일 봉이거든요. 이거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자, 요 날입니다. 외국인들이 반응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 시장에 반응이 없었으면은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날 계속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특히나 11월에 옵션 포지션을 대거 바꿀 정도의 기준이 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11월물과 12월물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고요. 앞으로 1월물, 2월물, 3월물에도 중요한 포인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11일 봉을 돌파해서 힘있게 안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힘을 우세에 놓고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기다 갖다 놓고 그거를 극복하는지, 아니면 이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싸우는지, 여기서 L자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많이 내렸으니까 반등할 거야, 이제는 반등할 때 됐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냥 그 전부터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추세를 인정하면서 역추세는 확인이 필요한 이 기본적인 내용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환리스크에 대한 시차도 계속 고려를 해줘야겠죠. 환율과 증시는 1대1로 시간이 딱 매칭되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구간, 환율 추세 당연히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증시도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환율과 증시는 역방향인 것은 맞죠. 그러나 하루하루를 쪼개보면은 절대로 1대1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차에 대한 내용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범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고요. 24년 큰 일정은 실질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여파로 인해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 그다음 25년을 준비하는 돈의 움직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장 리뷰로 넘어가기 전에 꼭 복귀했으면 하는 영상들 몇 개를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과거에 어느 정도는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가까운 쪽에서 지금 어쨌든 현재 시장이 7월부터 조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7월 달부터 왜 갑자기 저렇게 꺾였을까? 뭐 여기는 왜 외국인들이 꽉 채워서 선물을 거의 사둔 상태에서 어, 꺾이기가 쉬웠던 자리인가? 삼성전자 슈퍼개미는 얼마나 진입을 했었고 그 역할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일본 금리 인상 나온 다음에 반등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저점인가? 반등 기본 반등 후에 어떤 시장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양매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지고 외국인들이 흔드는 것인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는 얼마나 나올 것이고 어떤 자리들에서 삼성전자의 가격적으로 어떤 자리들에서 한 번씩 싸움이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계엄이 있었던 지금 정치적 리스크는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수급 변화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이 흐름 자체를 충분히 추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흘러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매일마다 놓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물론 이런 이제 제목만을 보셔도 이런 흐름들을 잡아왔구나를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제목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목이라도 보시면 좀 이게 이런 흐름이었구나를 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좀 긴 것들 있잖아요. 근데 긴 것 중에서도 제가 꼭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던 거 24년이 가기 전에 25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일단 설명드린 게 8월 2일 마감 리뷰 영상하고 11월 8일, 11월 11일 마감 리뷰 영상 등이거든요. 자, 일단 거슬러서 올라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물론 이거 목요일 거 40분짜리잖아요. 이 40분짜리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 영상이니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40분짜리 영상 목요일 거 가장 지금 2009년 이후 최고가 기록 환율 외국인의 수상한 움직임 이것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중간에 보면 이제 중요자 들어간 거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 중요 여기 썸네일에 중요 들어간 거 있죠. 요거 여기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여기 이렇게 아이고 자 요거 제목이 2개월 행보 고요함 속 경계 심리 확산 장중 정강 후약 흐름을 판단하고 트레이딩에 적용하는 방법 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53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요게 아마 눌러 보시면은 요게 이제 자 쭉 눌러 보시면은 11월 8일 영상이거든요. 자, 요게 11월 8일 영상이거든요. 자,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보시면은 11월 8일 영상이니까 그 다음 게 이제 11월 11일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중요 표시가 있는 다음 게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 그쵸. 요게 역순서니까 요게 11월 8일 거고요. 요게 11월 11일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가 여기거든요. 이럴 때 어떤 판단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은 50분이 넘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우 길어서 못 보겠네요. 뭐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죠? 긴 게 왜 긴지를 꼭 생각해 보시면은 긴 영상의 내용이 더 많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더 많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면은 쭉 내리다 보면은 중요했던 자리 중에서 여기 있죠. 꼭 보시라고 제목까지도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53분 17초짜리가 있어요. 53분 17초짜리 제목은 중기 하락 추세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 8월 2일 영상입니다. 8월 2일 리뷰 영상 이날이에요. 이날입니다. 물론 이 전날도 꼭 보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많으면은 또 힘드니까 요날 영상이거든요. 자, 이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중기 하락 추세장 경험이 없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정말 하락 추세장에 대해 고민 없으시고 경험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단순히 그냥 반등 하는 쪽에 베팅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거 갑자기 흔드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눕혀 있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6만 9천 원 깬 날도 뭐 당연히 그런 7만 원 깬 날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고 지금까지 계속 풀어 올 때 기준을 어디다 잡는지 다 보셨다면은 이 리뷰 영상 중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런 몇 가지를 좀 썼지만 연말에 혹은 연초에 리뷰 영상에서 24년을 정리하는 시간도 갖긴 할 겁니다. 이제 그거 놓치지 마시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24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시는 게 다들 목표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여러분들 지금 연말쯤 되면은 어떤 책들이 나오나요? 책이나 어떤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측, 전망 이런 도서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25년도의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렇죠. 항상 매년 그렇습니다. 자, 그거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걸 토대로 어떤 관점을 삼아야 되는지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시기에 그것도 있죠. 그건 뭐 미리 나왔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다 하죠. 근데 이런 시기에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올해를 예상했던 게 이제 작년도 올해 전망에 대한 거는 작년 말쯤에 나오죠. 작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그 한 해가 지나간 상태에서 돌아가 가지고 옛날에는 올해가 되기 전에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관점이 있었구나. 역으로 가서 돌아가서 보면은 또 다른 시야가 생기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2월에 현재 체크하고 있는 책이 이거거든요. 대예측 2024년이라는 책이에요. 아니 24년이 다 끝난 마당에 이거 봐서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걸 역으로 올라가서 생각해 보시면 사고방식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또다시 점검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또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쓰여지는 책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현재는 이제 되게 비트코인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쏟아졌던 때가 있습니다. 책들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쏟아져요. 뭐 책을 지금 이거는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반만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저 고점에 쓰여진 책인데 뭐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의 뭐 상승장이 올 것이다 하는 뭐 이런 제목을 가진 책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좀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냐면은 당시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지나가면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색다른 아마 해보시면은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왜 한번 복기를 하고 점검을 하는지 아마 해보시면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라이브 참여 좀 많이 해주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이면은 이제 9년 차예요. 만 8년 정도를 지금 2017년부터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최근에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요.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요일 개장 전 체크부터 금요일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나스닥은 0.1% 하락한 상태에서 금요일을 시작했고요. 야간 선물은 0.12%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개장을 했죠. 그래서 추가 하락 출발 후에 오후 1시 47분에 이제 최저점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빠졌다가 막판에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반등을 했고요. 선물은 1%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야간 선물로는 0.7%대 반등을 했죠. 미국 증시 효과로. 그래서 월요일에는 일단 뭐 반등 출발 당연히 하겠고
월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양매수인지 콜매수인지 풋매수인지, 기본적으로 풋옵션이 까이면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풋부터 사면서 시작을 할 확률이 높겠죠. 예, 그 상태에서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을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1순위가 될 겁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에는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이 1순위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주변 상태를 시장의 에너지와 맞춰서 어떤 게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침에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금요일은 150만 주 신청했고 우선주는 19만 주 신청해서 2시 51분경에 모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금요일에도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5,658억의 매도가 나왔고요. 달러 선물은 정규장 종가 1,449.5원 마감했고 야간에는 1,443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했는데요. 쌀이 63.6%나 크게 상승하며 총 2.7% 상승 발표했습니다. 중국 LPR 금리 결정도 있었는데요. 금요일에 1년물 대출우대 금리를 3.1%, 5년물을 3.6%로 예상대로 동결되었고 금융권은 내년에 추가적인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기존 콜옵션 우세로 인해 시장을 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11월 PC는 2.4%, 근원은 2.8%로 상승하며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상승했으나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다음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장 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금요일에 추적할 것 포인트 잡자라고 말씀드렸죠.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침장에. 자, 외국인은 그 전날 100억 원 이상의 112억이었나요? 100억 원 이상의 풋옵션 환매수 이후 이거 환매수인지 그다음에 신규 매수인지도 고려할 사항이죠. 미결을 보시면서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날은 목요일은 이제 환매수가 우위였다고 말씀드렸고 그 환매수 이후에 다시 매도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즉 포지션 세팅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꼭 그걸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어 라인을 풀었던 방어 라인을 다시 구축하는지를 꼭 체크하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전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어 라인을 다시 구축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15억 매수로 끝났죠. 풋옵션. 장중에도 방어 라인을 크게 구축한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물론 매도가 조금 있었던 시간은 있었죠. 자, 풋옵션 차트를 보시면 풋옵션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초반에는 매도를 다시 하긴 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여기 살짝 매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매수로 끝났던 거고요. 근데 이 정도는 112억의 풋옵션 환매수를 덮어낼 수준은 아니었으니까 한참 모자랐죠. 그리고 외국인 콜 옵션 매도가 이제 풋옵션 매도를 상쇄시키는 그런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물 매도가 많았죠. 결국엔 8,220억이나 코스피 매도를 했던 거니까 삼성전자를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도와주지 않았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무려 6천억 가까이 나오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원래는 이제 풋옵션을 1순위로 체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영향력이 아침에 그렇게 1순위는 아니다라는 판단 속에 양매도를 갔기 때문에 초반에는 1순위는 아니구나. 그럼 가장 큰 게 뭘까 해서 봤더니 영향력은 프로그램 비차익이 가장 컸습니다. 금요일엔 그래서 프로그램 추이를 일단 우선으로 놓고 보시면 프로그램 추이가 이렇게 빨간 선이 지금 쭉쭉 내려왔죠. 이게 시장의 영향력이 지금 가장 크구나. 누적도 크고 해가지고 요거를 포인트로 놓고 여기서 변화가 없으면은 시장의 대세임은 쉽게 꺾이진 않겠구나. 결국에는 거의 그날 오후 2시 정도가 다 돼서야 저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메인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에너지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거고요. 금융투자는 매수였지만 매도 차익거래 우선으로 여기 차익거래 프로그램 코스피 매도 여기랑 연결해 보시면 코스피 매도 이 금융투자는 요거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현물을 판 거, 즉 매도 차익거래 우선으로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금융투자는 선물 매수 공급을 해줬고요. 원치 않는 물량의 매수 공급에 따라서 현물을 팔면서 매도 차익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장중에 아무리 현물을 사들이고 콜옵션을 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상승을 포지션을 먼저 잡아놓고 상승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들을 위로 삼아요. 아, 금융투자가 그래도 대량 선물 매수를 하니까 모르겠지 합니다. 나머지들을 보질 않고 더 중요한 시장의 에너지, 시장의 영향을 훨씬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을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만 취득하려고 해요. 그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셔야지 내가 먼저 포지션을 잡아버리니까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파악을 하고 나서 포지션을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을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거죠. 내가 시장에 지고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같은 에너지로서 합류를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려면 충분한 지점을 보셔야 됩니다. 즉 지지와 저항 라인을 미리 시나리오상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정도까지 왔다면 이라는 if, 그렇죠? 시나리오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 설마 저기까지 오겠어? 근데 진짜 왔다면 그때 시장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 이런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업데이트한 자리예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생반에서 당연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파생 교육반에 대해서 이제 관점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거기에서 이제 기준을 자꾸 말씀드리면 항상 8시 41분에 그날의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장이 개장이 되면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날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오전에 11시 37분에 올려드린 내용을 보시면 업데이트를 해드렸어요. 아, 오늘 2차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316.7 자리는 여기서 한번 걸렸거든요. 316.7 자리는 여기서 약간 오버해가지고 걸려들었어요. 세 틱 더 갔죠? 밑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그 자리가 다시 뚫리게 될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시 37분 때면은 여기 12시 전에 여기죠. 아, 이거 어떻게 했어요? 2차 지지가 뚫리고 그 자리가 저항이 되면 볼벤 하단인 315를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볼벤 하단을 너무 대충 봐서 그런지 볼벤 하단은 314.5 정도였더라고요. 55. 그래서 실제로는 314.75에서 저점이 찍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볼벤 하단을 보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지만 이거 에너지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방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가 뚫리면 저항이 되는지 바뀌어요. 지지 라인이 저항이 되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지 라인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저항이 됐나요? 자, 지지를 뚫리니까 저항이 됐나요? 못 뚫잖아요. 저항이잖아요. 저항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볼벤 하단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면 볼벤 하단 여기죠. 여기 거의 붙었죠? 여기까지 가면은 그제서야 가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하방은 하방인데, 수급이 완전히 하방 에너지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하방은 하방인데, 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방을 청산을 하거나, 당연히 기본적으로 청산은 말미니까 청산을 해서 한 주 마무리기도 하고 청산을 하는 게 맞겠죠.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하방 청산을 하냐, 두 번째 그래도 상방을 해보느냐, 거기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좀 되돌림에 베팅을 해보느냐, 되돌림 트레이딩을 해보느냐, 이거죠. 이거는 선택사항이죠.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중요한 것은 그날은, 금요일은 하방 배팅을 어떻게 초반에 하방 에너지를 파악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야 콜옵션 물타기를 하지 않고 상방을 그냥 기도하면서 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미에 와서 선택할 문제로 넘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 습관을, 그 공부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가장 추구하는 시장의 에너지 판단, 시장의 돈의 흐름의 판단, 내가 먼저 포지션을 잡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한 뒤 내가 그 흐름에 올라타거나 흐름의 정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고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요. 항상 그날 다른 당일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날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일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변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 이것도 제가 매물대를 체크해가지고 요거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61,500, 6만,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이제 59,000, 55,700, 54,000, 53,000, 51,800, 5만, 그다음 아직 오지 않은 47,000, 42,000 라인까지 보시면 이번 주는요, 목요일까지 53,000에서 55,700까지를 넘나드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분봉으로 놓고 한번 보세요. 일봉하고
자, 요 구간들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자, 분봉으로 놓고 보면 더 자세하게 보이겠죠. 자, 보시면 자, 이번 주 한 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55,700 라인 물론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 당연히 움직임 그 부근에서 싸움이 있겠죠. 그래서 55,700 라인을 살짝 넘어간 시절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비슷비슷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4,000원에서 힘겨루기 여기죠. 여기 포인트 그 다음에 55,700 요 자리죠. 여기서 어떻게 지금 속가냈는지 이런 자리들 이탈했을 때 요거 넘어가는 시도했다가 이탈했을 때 그 다음에 53,000 자리 53,000짜리에서 싸움을 어떻게 했는지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51,800 라인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야 53,000짜리 이탈하면 51,800 봐야 됩니다. 아침에 스타트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텔레그램 방에 그렇죠. 정혜원만 들었나?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51,800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저기까지 떨어지면 곧 그게 시장인데 시장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은 다음 자리가 51,800원인데 실제로 51,900까지 갔고 선물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즉 이번 주는 51,800에서 55,700 라인을 모두 넘나드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종가는 51,800 라인 가니까 거기서 방어를 엄청나게 합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장중에 확인하셨죠? 엄청나게 방어를 합니다. 53,000까지 종가로 거기까지 꼭 붙여가지고 끝내버리네요. 삼성전자 움직임이 곧 시장이라는 거 파악을 꼭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전 시간에 체크한 내용이었죠. 외국인 월물 풋옵션이 112억 전일 매수했던 물량에 대한 추적 그게 우선이었으나 오전에 외국인들은 옵션 양매도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은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로 놓고 체크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 오늘의 메인은 프로그램 비차익이다. 개인은 위클리 옵션에서 콜옵션 매수를 늘리는 중이었고요. 월물 풋옵션 매수에도 힘이 상쇄된다. 위클리 옵션이 만기가 더 빨라서 일단 영향력이 우선이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을 이제 12시 26분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체크한 사항인데요. 개인은 이제 콜옵션 매수 위주로 진행을 했고 금융투자는 콜옵션 매도 위주로 진행을 했고 외국인은 중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체크를 하다가 이제 1시 이후에 외국인은 이제 풋매도를 쓱 청산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죠. 자, 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중립을 지키다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그걸 매도를 청산해버립니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급락이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외국인들 당일 하방 방어를 순간적으로 철회를 했던 건데 그러면 이제 어제 하방 포지션을 열어뒀던 거 풋매도를 열어서 풋매수로 끝냈던 것을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한 1시간 가까이 더 떨어지다가 1시 47분까지도 하락하다가 아침에 추정했던 오전에 추정했던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가 이제 당시에 51,800을 다 왔으니까 삼성전자와 함께 반등이 시작되고 종가에 급하게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종가에 삼성전자를 급히 53,000까지 땡겨서 마감을 하자 외국인은 황급히 3시 20분 이거 3시 30분이네요. 자, 3시 30분 이후로 선물 환매수를 늘리고 마감을 한 겁니다. 종가가 삼성전자가 53,000까지 땡기니까 이거 이제 동시효과 때도 나왔으니까 2, 30분이라고 할게요. 2, 30분 이후에 선물 환매수를 늘리면서 마감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칩스법 보조금이 약 26% 줄어든 47.5억 달러로 확정되면서 다음 주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이고요.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현물 53,000원, 선물 52,500원으로 배당을 고려해도 백어데이션으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은 모건 스탠리, UBS 증권 중심으로 487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보유 비중, 외국인 보유 비중은 50.6%대로 하락했고요. 여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보유 비중 여름 내내 말씀드렸던 외국인은 이제 56.5에서 49까지 내려간다라는 이 보유 비중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죠. 외국인 보유 비중 보시면 파란 선이죠. 제가 여기서 외국인들이 줄이기 시작하면은 이거 49%까지 열어놔야 된다. 56.5에서 49까지 가는 과정이다. 물론 한 달 정도를 쉰 적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스트레이트로 내려가는 것 자체를 더 의의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6까지 내려갔고 49는 여기에요. 거의 다 와갑니다. 거의 다 왔죠. 물론 이 거의 다가 아직도 많습니다만 1%가 6천만 주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60억 주 정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6천만 주. 2%는 1억 2천만 주예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걸 고려하면 많이 왔죠. 많이 왔죠. 쉬지 않고 많이 왔죠.
여름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아마 잘 체크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5만 원. 삼성전자는 이제 주식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지만 주식 옵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옵션은 이제 크지 않은데 거래가 삼성전자만큼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에서는 좀 체크를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5만 원에 대한 풋 옵션, 5만 풋이죠. 5만 풋 매도가 바짝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결정 직전 지점이죠. 그 자리는 삼성전자는 5만 원을 이탈 100원 차로 이탈했을 때 그 뒤에 바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5만 원을 지키는 그런 방어하려는 거래도 많아진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사주 매입은 본주 150만 주, 우선주 19만 주가 신청되었고 2시 51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외국인 선물은 총 2,816억 매도로 삼성전자 종가로 5만 3천 원 매물라인까지 가져다 놓자 급히 선물 매도를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종가로 5만 3천 원 여기 움직일 때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 외국인 옵션은 양매수 마감했습니다. 콜옵션 8억 원, 풋옵션 15억 원. 종합적으로는 풋옵션 매도를 풀고 풋매수를 더 늘리며 마감을 했고요. 금융투자 선물 옵션은 이제 금요일 장판단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풋옵션 매도 47억은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거래소 정산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하방 방어를 금융투자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또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바뀌면 대응을 해야겠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5,658억 대량 매도로 7월 12일부터 13조 3천억 원의 매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누적량이 커지고 있고요. 환매수가 대량으로 연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는 15년 9개월 만에 뚫린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5년 월봉으로 보시면 15년 9개월 만에 뚫린 그 자리, 그 흐름을 유지하면서 환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기준점이 두 개가 됐죠. 그 자리 뚫었던 자리 여기 자 고점을 뚫고 올라온 여기 갭을 첫 번째 기준 라인이 된 거고요. 여기를 이제 이탈해서 추세를 꺾느냐부터 첫 번째 판단.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1410원 2차 자리죠. 1410원은 외환당국이 관리하겠다고 얘기했던 자리 요거 지금 라인이 지워졌는데 다시 한번 그어놔야겠습니다. 자 저기 1400 자 여기 1410원 자리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 관리하겠다는 자리가 뚫렸기 때문에 그 관리의 힘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방어를 해주려고 해도 환율 상방 에너지가 더 크게 달러 강세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한 거니까 시장에서 이긴 쪽의 에너지를 당연히 높게 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5.67% 상승한 21.45에 마감했죠. 제가 변동성 지수 매일마다 체크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본다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요 자리 여기 완전히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는 지지로 보면서 지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죠. 반등 나올 때마다 급락할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빗각 추세 맞고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 아직 완전히 이탈 안 했으니까 다시 급락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틀째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67% 상승한 21.45에 마감했고 변동성 지수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체크하고 옵션 편입성이기 때문에 옵션 거래 즉 변동성에 베팅하는 거래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받고 다시 터닝하는 자리 계속 체크하자고 했고 그때마다 급락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뭐 중요한 일정 다 끝났어요. 12월 이제 내년 1월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1월 초에 다 몰려있죠. 12월 23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 11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있고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한국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은 12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요. 11월 신규 주택 판매 등 발표도 있습니다. 존슨 레드북 지수 발표 있고요. BOJ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인데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12월 25일 수요일은 성탄절 휴장이고요. 12월 26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리고 한국 배당 기준일입니다.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했고요. 12월 27일 금요일에는 한국 1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발표, 그다음에 한국 배당 락일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11월 실업률 등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30일 월요일은 24년 마지막 거래일로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31일 휴장이고 1월 2일은 10시 1시간 당겨서 개장하고 선물 옵션은 파생 상품은 9시 45분에 시작하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리뷰 영상과 그다음에 다음 주 살펴볼 내용들을 함께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예상보다. 근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